자, 이제 챕터 75 직장 폐쇄의 정당성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2017년도에 공인노무사 시험에서 기출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 여러분 배우신 것처럼 대체근로 제한 관련된 쟁점과 마찬가지로 직장 폐쇄는 실무상 굉장히 자주 일어나는 그런 어떤 그 쟁의행위, 사용자의 쟁의행위 형태이고요. 여기 정당성은 상당히 자주 논의가 됩니다.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대법원 판례도 작년 2017년도에 두 개씩이나 나왔어요. 따라서 여러분께서 주의 있게 보셔야 할 쟁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이제 직장 폐쇄 의의 취지 보실 텐데요. 의의는 직장 폐쇄는 근로자들의 쟁의 행위에 대항하여서 근로자들이 제공하는 노무를 집단적으로 수령 거부하는 사용자의 쟁의 행위이다라는 것입니다. 사용자 쟁의 행위라는 것 여러분께서 이미 한번 보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근로자들의 쟁의 행위에 대항하는 수단이다라는 것이고요. 이런 쟁의 행위 대항 수단은 지난 시간에 배우셨던 어떤 대체근로 제한 우리 법리 우리 그 쟁점 있잖아요. 대체근로 제한 쟁점에서 보시는 것처럼 당의 사업과 관계가 있는 사람을 대체할 수 있는 것, 이것도 쟁의행위의 대항 수단으로서 인정하고 있는 것이다. 배웠습니다. 자, 취지는 무엇이냐? 사용자가 근로자들의 노무 수령을 거부함으로써 임금 상실의 고통을 통해서 근로자들에게 경제적 압력을 가하는 것, 그렇게 함으로써 노사 간 균형을 회복하려는 취지, 즉 쉽게 얘기하면 무기 대등의 원칙이다. 이렇게 보시게 되겠습니다. 이러한 직장 폐쇄의 유형 및 법적 근거는요. 유형은 직장 폐쇄의 개시 시점에 따라서 선제적 직장 폐쇄와 대항적 직장 폐쇄로 구분된다. 인 것인데요. 현행 노조법 제46조 자, 보시는 것처럼 46조입니다. 사용자는 노동조합 쟁의 행위를 개시한 이후에만 직장 폐쇄할 수 있다라고 명문 규정하고 있어요. 자, 보시는 것처럼 따라서 이렇게 법에 따라서 선제적 직장 폐쇄는 불가능합니다. 항상 노조가 쟁의행위를 개시한 이후에만 직장 폐쇄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직장 폐쇄 목적에 따라서 공격적 직장 폐쇄와 방어적 직장 폐쇄로 구분되는데요. 판례는요, 공격적 직장 폐쇄는 위법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법적 근거에 대해서는요, 이건 하여튼 실질적 법적 근거는 보시는 것처럼 군기법 46조죠. 근거가 있어요. 하지만 여기 어떤 취지 어떤 취지에 따라서 이런 근거가 직접 회사가 인정될 것인지 어떤 그 이론적 근거를 말하는 것인데요. 학설은 헌법상 사용자의 재산권과 근로사무권과의 조화, 균형을 찾는 견해가 있고요. 한편으로는 형평의 원칙에서 찾는 견해가 있습니다. 판례는 이렇게 직장폐쇄 법적 근거를 형평의 원칙에서 찾고 있습니다. 즉 노사 간 세력 균형 회복하기 위한 대항 방어 수단이 바로 직장 폐쇄이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이런 내용이 이제 성일 운수 사례에 나와 있어요. 성일 운수 사례에서는 한번 쭉 읽어보시면 되는데요. 서로 협상 교섭이 이루어지고 있다가 이제 교섭이 결렬되자 협상이 결렬됐습니다. 결렬되자 파업 노조가 이제 파업 쟁행위를 단행합니다. 태업과 그다음에 준법 투쟁에 들어갔는데요. 회사가 노조가 준법 투쟁에 돌입한 지, 즉 쟁의 행위에 들어간 지 불과 3일 만에 3일째 되던 날에 직장 폐쇄를 해버렸어요. 이런 직장 폐쇄가 정당한지 여부, 이것이 이제 문제가 되었던 사례입니다. 원고들은 근로자들인데요. 피고 회사가 직장 폐쇄 기간 동안 지급하지 않은 임금을 지급해달라고 주장했습니다. 소재기했는데요. 만약에 직장 폐쇄가 정당했다고 한다면 임금 지급 청구는 이유가 없어서 기각되게 되어지는 것이죠. 반대로 직장 폐쇄가 만약에 정당하지 못했다 한다면 직장 폐쇄로 인해 가지고 사용자가 임금 지급 의무를 면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임금을 지급해야 됩니다. 이때는 이용되는 것이고요. 대법원까지 가서 근로자가 승소했습니다. 즉 직장 폐쇄가 정당하지 못한 직장 폐쇄가 되었던 것이죠. 이하에 살펴볼 텐데요. 3일 만에 직장 폐쇄 단행한 것은 이건 정당성 상실한다 이렇게 보았던 것입니다. 판례는요, 이 사례에서 형평의 원칙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서 노사 간 세력균형 회복을 위한 대항 방어 수단이 직장 폐쇄이다 라고 함으로써 법적 근거로서 형평의 원칙
사실은 이론적 근거로서 형평의 원칙에서 찾고 있는 것입니다. 자, 직장폐쇄 성립 요건은요, 뭐 중요하긴 한데요. 여기는 자, 직장폐쇄 성립하기 위해서 사용자의 의사 표시만으로 족한 것인지 아니면 별도 사실행위가 있어야 하는 것인지가 문제되는데요. 여러분 행정법에서 배우실 때 법률행위와 행정행 그 사실행위 많이 이제 배우셨을 거로 예상이 되는데요. 자, 법률행위는 뭡니까? 어떤 국민의 권리 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어떤 법적인 행위를 말하는 것이고, 사실을 행위는 뭡니까? 그런 행위가 아닌 것. 즉 뭡니까? 국민의 권리 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가 아닌 일반적 행위. 우리가 지금 뭐 굳이 행정법이 아니라 일반 민법 같은 경우에도 우리 여러 가지 행위가 많잖아요. 걷는 행위, 뛰는 행위, 아니면 뭐 출근하는 행위 등등이 있지만, 이것과 어떤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이거는요,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이건 어떤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법적 의미가 있다는 말입니다. 즉 사람의 어떤 행위 중에서 법적인 의미가 있는 행위는 법률 행위로 빠져버리고요. 이런 의미가 있는 법적인 의미가 있는 행위가 아닌 행위, 이런 것들을 죄다 사실 행위라고 이제 뭐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실 행위로 보내버려요. 따라서 인간의 행위가 있는데, 사람의 행위가 있는데, 그 중에서 여러 가지 행위 중에서 법률적 의미가 있는 행위를 법률 행위, 법률적 의미가 없는 행위는 사실 행위,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자, 이런 법률 행위의 대부분이 이제 의사표시로 이루어져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의사표시설과 사실행위설로 나뉘는 것이고, 의사표시설은 뭐 법률 행위설 이렇게 보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자, 견해대리본요. 의사표시설, 즉 직장폐쇄 본질은 노무수령 거부라는 법률 행위이기 때문에, 노무수령 거부라는 법률 행위이기 때문에, 자, 노무수령 거부를 함으로써 채무를 이제 채권을 수령하지 않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채권자가 수령하지 않는다는 어떤 법률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이기 때문에 직장폐쇄 단행한다는 뜻의 의사표시, 즉 선언만으로 의사표시만 있으면 족하다는 견해가 있고요. 사실행위서는 이런 의사표시뿐만 아니라 이것만으로 충분하지 않고 실질적으로 직장을 폐쇄하는 행위, 즉 공장문을 폐쇄한다든가 체류자의 퇴거를 요구하는 등 이런 취로 노동력을 취한다는 얘기예요. 노동하게 하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취를 곤란하게 하는 어떤 사실행위가 있어야 한다는 견해가 바로 사실행위설이 되겠습니다. 검토는요, 민사 또는 노무, 뭐 형사 전부 다 기본적으로 사실행위가 문제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우리 행정법에서나마 행정청의 사실행위 중에서 어떤 권력적 사실행위를 처분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 여기에서만 이제 사실행위가 문제될 뿐이지, 행정법 이외에 다른 어떤 민사 문제나 형사 문제에서는 사실행위가 문제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즉 관여를 안 한다는 얘기예요. 따라서 그냥 사실행위설이 아니라 법률행위설, 즉 의사표시설이 맞습니다. 직장폐쇄의 본질이 임금지구 의무 면제에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사용자의 의사표시만으로써 직장폐쇄는 성립한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행정법 파트 외에는 사실행위가 크게 문제되지 않아요. 자, 그 다음에 직장폐쇄 정당성 요건, 이게 가장 중요하죠. 시험에도 이게 나오는 것입니다. 정당성 요건. 자, 직장폐쇄도 쟁의행위다. 누구의 쟁의행위다? 사용자의 쟁의 행위이다. 따라서 쟁의행위 정당성 요건이 뭐였죠? 주목절단이었잖아요. 따라서 주체, 목적, 절차, 수단에 있어서 쟁의행위의 일반적 정당성 기준이 충족되어야 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판례는요, 쟁의행위 정당성, 즉 직장폐쇄 정당성 논함에 있어서 주체, 목적, 절차, 수단 이렇게 하나하나 따져 주지 않고요. 판례는 기본적으로 이 수단에 집중을 해가지고요, 수단의 정당성, 즉 수단 정당성에서 대항성과 방어성이라는 요건이 나옵니다. 따라서 대항성, 방어성, 여기에 가지고 주로 정당성을 따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답안 쓰실 때 여기 쓰시면 돼요. 직장폐쇄도 쟁의행위이기 때문에 따라서 주체, 목적, 절차, 수단의 정당성이 인정돼야 된다. 다만 판례가 여기에서 수단 정당성 중에서 대항성, 방어성 중심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나아가서 여기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한다, 이렇게 쓰시면 되는 것입니다. 판례는 사용자의 직장폐쇄가 정당한 행위로, 정당한 쟁의 행위로 평가받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한다는 것이에요. 자,
뭐 여러 구체적 사정이 비추어서 형평의 견지에서 근로자 측의 쟁의 행위에 대한 대항 방위 수단, 여기는 방위라 썼지만 우리 학설에서는 그냥 대항성 방어성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렇게 대항 방위 수단으로서 상당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한다 할 것이고, 이게 판례가 주목 절차가까지가 아니라 수단의 정당성 요거 위주로 판단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대항 방위 수단으로서 상당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한다 할 것이고, 그 직장 폐쇄가 정당한 쟁의로 평가받을 때 비로소 사용자는 직장 폐쇄 기간 동안 대상 근로자에 대한 임금 지불 의무를 면한다 이렇게 판시했습니다. 그래서 나오는 게 여기 나와 있는 대항성 방어성이 되는 것입니다. 대항성 뭐냐? 이 사용자는 노동조합이 쟁의 행위를 개시한 이후에만 직장 폐쇄 가능하다는 것이고요. 현행법상 봤죠? 현행법 제46조입니다. 대항적 직장 폐쇄만 인정되게 되는 것이고, 근로자의 쟁의 행위 개시 이전 직장 폐쇄는 불허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직장 폐쇄 후 쟁의 행위 종료 시에 문제가 되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근로자가 쟁의가 개시되어서 사용자가 직접 폐쇄를 한 이후에 근로자가 쟁의 행위를 중지하고 또는 노무 제공 의사를 밝힌 경우에 쟁의 행위가 종료된 경우에 사용자가 계속해서 직접 폐쇄를 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이 문제는요, 조금 뒤에 배우실 방어성하고 거의 유사한 논의이고요. 연결은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논해지고 이 방어성에서도 논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여기에 대해서 견해드립은 직장 폐쇄 긍정설 뭐냐? 여전히 직장 폐쇄이다. 즉 노조가 쟁의 행위 이제 중단 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여전히 직장 폐쇄를 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긍정하는 견해가 있습니다. 파업 종료 선언 후에 직장 폐쇄를 계속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당연히 정당성을 상실한 것은 아니라는 견해입니다. 즉 노동조합이 평화적 교섭에 의한 분쟁의 타결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거나 직장 폐쇄 유지가 무의미하게 된 경우에만 위협에 지게 되는 경우로 보는 것이고요. 자, 직장 폐쇄 부정선은요, 직장 폐쇄는 근로자 쟁의 행위에 대한 대항 행위이기 때문에 근로자의 쟁의 행위가 존재하지 않게 되는 이상 사용자의 직장 폐쇄는 대항성 요건 상실한다. 즉 대항성 요건 상실해서 결론적으로 직장 폐쇄 인정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언제? 노조가 파업을 처리했을 때 이를 말하는 것입니다. 검토 직장 폐쇄는 근로자의 쟁의 행위로 노사 간의 힘의 균형이 깨지고 오히려 사용자 측이 현저히 불리한 압력을 받는 경우에 이것을 회복하기 위한 외적 조치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대항성은 직장 폐쇄의 개시 요건일 뿐만 아니라 존속 요건이라고 해석함이 타당하고, 따라서 부정설, 즉 직장 폐쇄 부정설 이것이 타당하다고 보겠습니다. 자, 대항성 요건 탈락이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안 된다라는 것이고요. 이 논의는 사실 방어성 논의하고도 굉장히 유사합니다. 동일하다고 보셔도 상관은 없어요. 즉 판례는 대항 방어성 같이 보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자, 방어성 뭐냐? 공격적 직장 폐쇄 불가능하다는 것이에요. 아까 대항성은요, 선제적 직장 폐쇄 불가능하다는 얘기고, 방어성은요, 공격적 직장 폐쇄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직장 폐쇄는 쟁행위로 사용자가 현저히 불리한 압력 받는 경우에 임금 미지급의 경제적 압력을 통해서 노사 간 힘의 균형을 회복하기 위한 대항 방어 수단으로서 인정되는 것이다. 따라서 노조 파업 개시 4시간 만에 전격적으로 직장 폐쇄가 이루어진 경우, 또는 택시 노조가 준법 투쟁으로 퇴합한 지 3일 만에 전격적으로 직장 폐쇄한 경우, 여기 아까 보았던 무엇이었습니까? 성일 우수 사례예요. 이게 바로 이 사례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3일 만에 직장 폐쇄를 단행하는 것, 이것은 이러한 방어적이 아니라 이것은 공격적 직장 폐쇄이기 때문에 불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기본적 그거죠. 노조가 쟁의행위를 한다는 의미는 사용자가 불편함을 좀 감수하라는 얘기입니다. 불편함을 감수하게끔 법이 인정해주고 있어요. 불편함 감수함을 타개하기 위해서 어떤 교섭에 나올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또 교섭에 임할 수도 있고, 노조가 원하는 대로 이제 단체 협약을 체결할 수도 있는 이런 거거든요. 근데 마구잡이로 직장 폐쇄를 단행해 버리면요, 이런 노조법이 또는 헌법이 그러니까 노동쟁의권을 인정해준 이 법 취지를 몰각시켜 버린단 말이에요. 상실시켜 버리기 때문에, 따라서 공격적 직장 폐쇄는 금지시키고, 다만 방어적인 너무 과할 경우,
즉 그 정당한 쟁의, 특히나 정당한 쟁의가 아닌 경우 이런 데는 방어적으로 직장 폐쇄를 가능하게끔 하는 것, 이런 경우에만 인정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근로자의 업무복귀 의사와 직장 폐쇄, 이게 이제 아까 봤던 요 좌측 쟁점하고 이제 유사한 쟁점이죠. 자, 근로자 쟁의 행위 등 구체적 사정에 비추어서 직장 폐쇄 개시 자체는 정당하다 하더라도 어느 시점 이후에 근로자가 쟁의 중단하고 진정으로 업무에 복귀할 의사 표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직장 폐쇄 계속 유지함으로써 근로자의 쟁의 행위에 대한 방어적 목적에서 벗어나서 공격적 직장 폐쇄로 성격이 변질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슬래시 하시고, 따라서 노조 또는 근로자가 업무 복귀 의사 표시하였을 경우에는, 이런 경우에는 방어적 목적에 벗어나 공격적 직장 폐쇄로 변질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 직장 폐쇄는 정당성 상실한다. 그리고 사용자는 그 기간 동안 임금에 대해서 지불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때 근로자가 업무 복귀하겠다는 의사 역시 일부 근로자들의 개별적 보훈적 의사는 부족하고요. 복귀 의사는 반드시 조합원 찬반 투표를 거쳐서 결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사용자가 경영의 예측 가능성과 안정을 이룰 정도로 집단적 객관적으로 표시되어야 한다, 이렇게 보았습니다. 요거 암기해 두셔야 돼요. 이런 업무복귀 의사 표시는 개별적 부분적 안 되고요, 집단적 객관적으로 표시되어야 한다. 요거 판례가 이렇게 보았던 것입니다. 자, 주로 직장 폐쇄의 정당성 인정되려면요, 위협한 쟁의 행위일 때 많이 이루어져요. 자, 위협한 쟁의일 때 주로 직장 폐쇄가 이루어진다. 자, 근로자의 위협한 쟁의 행위에 대해서 사용자가 집단적으로 대항 조치로서 직장 폐쇄할 수 있는지 여부, 이건 뭐 당연하게 인정하는데요. 이런 부정설이 있기 때문에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고요. 기본적으로는 당연히 긍정설입니다. 당연히 긍정설. 부정설은 뭐냐? 이것입니다. 자, 단체별 자치 범위에 이탈하는 위협한 쟁의 행위에 대해서 직장 폐쇄 단행하는 것은 단체 교섭으로 해결할 수도 없고 주종 쟁의 규용 대상도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사업적 부재수단으로 대응하는 것이 원칙이고 직장 폐쇄로 대응할 수 없다는 견해이다 라는, 약간 좀 이해가 안 되는 그런 견해이긴 한데요. 이번 취지는, 이거는 단체 이 직장 폐쇄는 단협을 이루어가는 어떤 과정이라는 거예요. 노조 측에 반대되는 사용자의 어떤 쟁의 과정인데, 위협한 쟁의 행위는 이런 직장 폐쇄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위협한 쟁의 행위는 이건 그냥 직장 폐쇄 할 필요 없이 형사로 해결하든가 아니면 해고로 해결하든가 하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굳이 직장 폐쇄 할 필요 없어, 이런 것입니다. 왜요? 정당한 쟁의 행위가 있을 때 대등하게 어떤 세력, 힘 균형을 이루기 위해서 직장 폐쇄를 법이 인정해주고 있는데요. 이 노조 측의 어떤 그런 노동쟁의가 이게 정당한 쟁의가 아닐 경우에는 아예 대항할 수 있는 대항할 필요도 없다는 얘기. 아예 이게 없어지기 때문에 대항할 이유가 없다는 얘기예요. 이거는 그냥 법으로 해결하면 되는 것이지 직장 폐쇄할 필요가 없어요,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약간 이해가 약간 좀 어렵죠.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직장 폐쇄는 전제가 정당한 쟁의 행위일 때 여기에 대한 어떤 대등성 확보하기 위한 그걸 위해서 인정해 준 것이지, 어떤 정당하지 않은 이런 위협한 쟁의 행위는 굳이 직장 폐쇄 할 필요 자체가 없는 것이다. 직장 폐쇄하지 말고 그냥 형사처벌 구하고 그냥 민사적으로 대응하면 된다, 이러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사용자 입장에서는요, 이런 쟁의 행위가 정당한지 정당하지 않은지를 어떻게 판단해요? 당신 판단할 수가 없잖아요. 나중에 사법부에 통해가지고 사법적 판단을 통해가지고 판단되는 것이지, 쟁의 행위가 이루어질 당시는 위협하다 적법하다 단정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단정할 수도 없는데 무조건 직장 폐쇄를 당시 판단해가지고 위협한지 판단해가지고 하지 마세요, 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안 됩니다. 사용자는 대부분 다 직장 폐쇄를 하려고 할 거예요. 따라서 이런 부정설은 약간 좀 이해가 안 되는, 실무상으로는 약간 동떨어진, 그리고 사용자로 하여금 직장 폐쇄를 못하게 강요하는 그런 어떤 그 법이 인정하고 있는 것을 못하게끔 강요하는 그런 견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의견을 따른 견해는 많이 없습니다. 거의 뭐
부정설은 거의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검토. 자, 위협한 쟁의행위에 대한 직접해서가 허용되지 않는다면 직장패소가 허용되는 정당한 쟁의행위보다 위협한 쟁의행위가 오히려 더 보호받는다는 모순이 발생한다. 따라서 긍정설 타당하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부정설은 뭐 나름 의미는 있겠죠. 하지만 그 실무상으로는 전혀 이제 받아들여지지 않고 납득이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사용자가 쟁의 행위의 정당성을 임의로 판단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사용자가 저것은 부당한 쟁의, 불법적인 쟁의 행위야, 위협한 쟁의 행위야 라고 단정한 다음에 나는 직접 회사하면 안 되지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을 기대할 수 있냐는 것이에요. 그렇게 안 합니다. 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긍정설 타당하다라는 것이고요. 당연한 견해가 되겠습니다. 자, 부분 파업과 직장 폐쇄의 문제인데요. 근로자들이 부분 파업을 이유로 해가지고 곧바로 사용자가 전면적 직장 폐쇄에 단행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 것이죠. 현실적으로 사용자에게 현저한 손해가 발생했거나 그 정도에 이르지 않았지만 근로자들의 파업이 장기될 것이 명백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전면적 직장 폐쇄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그 쟁의행위 불참가 조합원 이런 사람들 부분 파업, 지면 파업 등 일부 조합원만이 쟁의행위에 참가하는 경우 사용자로서는 이로 인해서 조합이 중단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참가 조합원에 대해서 임금 지급 의무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면하기 위한 직장 폐쇄 일단 가능하게 되겠습니다. 자, 부분 파업이 있고 나머지는 일하고 싶어요. 그런데요, 이 부분 파업으로 인해서 전체 예를 들어서 컨베이어 벨트에 돌아가는데 일부 부분이 파트가 없어지면은 그 일이 없으면은 이 상품이 완성이 안 되잖아요. 완성이 안 됨에도 불구하고 일을 줄 수가 없단 말입니다. 이제 임금도 줄 수가 없단 말입니다. 이런 경우는 어쩔 수 없이 직장 폐쇄 가능하겠다. 이런 이야기인 것이고요. 그 다음에 비조합원 파업, 쟁의행위 불참가 조합원 또는 비조합원 파업과 직장 폐쇄, 이제 조합원이 아닌 비노조원의 파업과 직장 폐쇄입니다. 자, 쟁의행위 기간 중 사용자는 비조합원에 대한 임금 지급 의무를 면하지 못한다. 이를 면하기 위한 직장 폐쇄 가능한지 여부가 문제된다라는 것입니다. 사실은 요 쟁점하고 그냥 같이 보시면 되겠어요. 자, 검토. 자, 여기에는 옆에 쓰세요. 여기에는 옆에 페이지 97페이지 쓰십시오. 여기 페이지 97페이지하고 관련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97페이지 휴업수당 관련된 부분인데요. 97페이지 일단 써놓으시고 참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97페이지 좌면에 보면 6번 있잖아요. 적법한 쟁의행위와 휴업수당에 대한 문제, 요걸 이제 여러분께서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같이 연관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97페이지 6번 옆에는 페이지 353페이지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353페이지. 자, 조합원들의 쟁의행위에 불구하고 비조합원들의 조합이 가능한지에 따라서 검토되어야 되는데요. 자, 조합원들 쟁의행위 하는데 비노조원들은요, 우린 조합하고 따로 이유가 없잖아요. 비노조원은 나는 일을 해야지 먹고 산단 말입니다. 돈을 벌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노조가 어떤 일을 한다고 쟁의행위 한다고 해가지고 직장 폐쇄 단행해버리면 정작 일을 하고 싶어하는 비노조원들은 급여 이제 수령 기회를 상실하잖아요. 이제 급여 월급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해 버리잖아요. 따라서 이런 경우에도 직장 폐쇄가 가능한 것인지 여기 대해서 견해가 이제 이런 견해가 있습니다. 첫 번째, 자, 조합원의 쟁의 행위에도 불구하고 비조합원의 조합이 가능한 경우, 자, 이런 경우 노무지경 의사가 있는 근로자에게는 노무 제공을 허용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 돈을 벌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다만 이 경우 사용자는 비조합원인 근로자에게 임금 지급 의무를 부담하겠죠. 따라서 이로 인해서 막중한 경제 손실을 경감할 필요가 있고 그 밖에 방어성 요건 갖춘다면 비노조합원들을 대상으로 한 직장 폐쇄 정당성도 인정된다. 이거는 어쩔 수 없는 경우 실질적으로 움직일 수 있지만 너무나 막대한 어떤 손실인 경우 그때를 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비조합원만으로 조합이 불가능한 경우, 이건 비조합원만 있을 때 어떤 컨베이어 벨트에서 일부분이 파업으로 해서 나가버렸어요. 나머지 작업이 전면 불가능해집니다. 이런 경우에는요,
자, 첫 번째 비조합인 근로자 임금 문제는 근기법자 45조 1항의 휴업수당, 요거 방금 전에 여러분들 펼쳐보셨던 97페이지에 나왔던 부분이잖아요. 휴업수당의 지급사유인 규칙사유 해석 여하에 따라서 결론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쟁의행위로 인한 조합중단이 사용제 규칙사유가 아니라고 본다면 휴업수당 지급 의무 자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면하기 위한 직접폐쇄는 애당초 성립 불가능하지만, 이것을 규칙사유로 볼 경우에는 돈 줘야 되잖아요. 수업수당 지급해야 되기 때문에, 따라서 이것을 막기 위해서 직장폐쇄 가능하다, 이렇게 경우를 나누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뭐 어쨌든 기본적으로 그거예요. 비조합원의 비조합원, 이거는 비조합원의 파업이 아니죠. 사실은 제목이 틀렸네요. 파업과 비조합원과 파업으로 인한 비조합원과 직장폐쇄 문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목이 조금 이상하네요. 파업을 했는데 비노조원들은 돈을 벌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런 경우에도 파업을 강행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 자, 첫 번째 비조합원만으로도 회사 운영 가동이 가능할 경우에 이때는 직장폐쇄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외적으로 막중한 손실이 있을 경우에 예외적 가능하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 비노조원으로 조합이 아예 불가능할 경우에 이때는 요것을 사용자의 규칙 사유로 볼 경우에, 그 경우에는 규칙 사유로 보기 때문에 사용자는 휴업수당을 줘야 되잖아요. 따라서 휴업수당을 주지 않기 위해서 직장폐쇄 가능하다, 이렇게 보게 되는 것, 요것이 바로 지금까지 여러분께 보신 요 논의가 되겠습니다. 자, 직장폐쇄 효과는요, 임금지급 의무를 면제한다. 직장폐쇄 정당한 쟁의로 평가받을 때 비로소 직장폐쇄 기간 동안에 근로자에 대해서 임금지급 의무를 면한다, 이렇게 보시겠습니다. 자, 방해배제 효과가 있는데요. 자, 파업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 쟁의기간 중에 근로자들이 직장 정거하는 경우, 이에 대해서 직장 폐쇄하면서 직장 정거의 배제, 즉 퇴거를 요구할 수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고 상세하게 다룰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위협한 직장 폐쇄인 경우, 위협한 직장 점거인 경우, 부분적 병동적 직장 점거는 좀 이따 보시겠지만 다음 챕터에 보실 거예요. 정당성이 있는 것이, 하지만 전면적 배타적 직장 점거 하면서 쟁의하는 거, 이거는 위협합니다. 이 경우는 정당성이 없는 것이고요. 이 경우에는 당연하게 배제 효과, 직장 폐쇄함으로써 퇴거하세요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퇴거 안 했을 경우에는 퇴거 불응죄 유죄 판결을 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이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직장 정거와 직장 폐쇄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적법한 직장 점거의 경우인데요. 이게 서울시 건축사회 점거 사례인데, 여기 요지는 한번 읽어보시면 요거는 부분적 병존적 직장 점거로만 봤어요. 따라서 부분적 병존적 직장 점거는 이건 쟁행위로서 가능하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가능하기 때문에 설사 직장 폐쇄를 했다 하더라도 퇴거하도록 요구할 수가 없어요. 이런 경우엔 퇴거불응죄로 처벌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자, 퇴거불응죄, 이렇게 공동주거책임, 이게 퇴거불응죄거든요. 퇴거불응죄를 기소했는데 1, 2심 모두 유죄 판결 났지만 대법원은 무죄 판결 나왔던 사례입니다. 자, 이 대부분 경우가 이제 부음적 병존적 직점 점거인 경우인데요. 판례는 직장 또는 사업장 시설 점거는 적극적인 쟁행위를 한 형태로서 그 점거의 범위가 직장 또는 사업장 시설 일부분이고, 여기 보시면 건축사회에서 여러 가지 행위하기 앞서서 여러 가지 이제 임금 협약, 임단 협의잖아요. 이걸 요구했는데 어떤 여기에 대해서 건축사 협회가 응하지 못하고 이게 이 사업국 폐쇄 조치하는 직장 폐쇄를 단행합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쭉 나와서,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에 죄송합니다. 이거 직장 폐쇄는 아니고요. 사업국 폐쇄 조치, 이거는 교영권의 일환으로서 사업국 폐쇄하고, 여기에 이제 대응해가지고 보시는 것처럼 찬반 투표 행위한 다음에 파업에 돌입하죠. 그 다음에 파업 개시 후에 4시간가량 경과한 시점에서 전격적으로 직장 폐쇄를 취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까 4시간가량 경과한 시점에서 직장 폐쇄
한 경우 있잖아요. 그게 바로 요 사례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자 피고 이제 우리 노조 측에서는 건축사 협회 회의실 안에 있던 여기 여기 안에서 바닥에 매트 깔아놓고 상주하는 방법으로 회의실 점거했는데요. 이때 회의실을 이제 못 사용한 거죠. 그러니까 회의실 사용하지 못하니까 어떻게 했느냐? 회의는 어떻게 했느냐? 인근 식당에 가서 중국집 식당에 가서 뭐 먹으면서 했단 말입니다. 크게 방해받지도 않았었어요. 이렇게 여기 음식점 등에서 임원회의 진행하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 즉 회의실에서만 전체를 폐쇄한 게 아니고 전체 점거한 게 아니라 회의실만 점거했단 말입니다. 이것은 일부분이고 그 다음에 평균적인 점거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정당한 쟁의를 볼 수 있습니다. 즉 전면적 배타적 점거 행위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정당성 한계 벗어난 것이 아니다라고 봤었고, 즉 정당한 쟁의 행위였다고 보고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 사용자가 직장 폐쇄한 것, 이건 정당한 직장 폐쇄가 아니라고 봤어요. 자, 직장 폐쇄하면서 퇴거 요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근로자가 이를 거부 시 퇴거 불응증 성립하는지 여부에 대해서 판례는 직장 폐쇄의 정당성 여부 가지고 판단했습니다. 즉 직장 폐쇄가 정당하면 퇴거 불응증 성립하는 것이고, 이런 직장 폐쇄가 부당하면 퇴거 불응증 성립하지 않는다, 이렇게 보았던 것이어서요. 사안의 경우 직장 폐쇄가 부당했기 때문에 퇴거 불응증 성립하지 않았던 사례가 되겠습니다. 판례는요. 사용자 직장 폐쇄는 형평상 근로자 측의 쟁의 행위에 대한 대항 방위 수단으로서 상당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서 정당한 쟁의 행위로 평가받을 수 있는 것이고, 사용자 직장 폐쇄가 정당한 쟁의 행위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적법한 쟁의 행위로서 사업장을 점거 중인 근로자들이 직장 폐쇄 단행한 사용자로부터 퇴거 요구받고 이에 불응한 채 직장 점거 계속했다 하더라도 퇴거 불응죄 성립하지 아니한다라고 보았습니다. 즉 판례는요. 직장 폐쇄가 정당하면은 자 퇴거 불응죄 성립하는 것이고, 직장 폐쇄가 정당하지 못할 경우에는 퇴거 불응죄 퇴거 불응죄 성립하지 않는다, 이렇게 보았던 것입니다. 노동조합이 파업을 시작한 지 불과 4시간 만에 사용자가 바로 직장 폐쇄 조치 취한 것은 이것은 상당성 인정되지 않아서, 따라서 정당한 직장 폐쇄가 아니지요. 정당한 직장 폐쇄가 아니기 때문에 퇴거 불응죄 성립합니까 안 합니까? 성립하지 않는다, 이 봤던 것입니다. 사용자 정정 행위로 인정되지 않고, 따라서 사용자 퇴거 요구에 불응한 조합원의 퇴거 불응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이렇게 보았던 것입니다. 자, 정당한 직장 폐쇄 후에 노조 사무실 출입 가부인데요. 정당한 직장 폐쇄를 하더라도 정상적인 노조 활동을 위한 기숙사, 노조 사무실들에 대한 출입은 허용해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 판결이 되겠습니다. 다만 노조 사무실을 노동 활동과 무관한 쟁의 장소로 사용하는 경우 이때는 출입 제한 가능하다. 이것도 이런 판례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동일한 판례가 되겠습니다. 자, 최근에 나온 상신 브레이크 사례인데요. 자, 보시는 것처럼 자, 이거 보시면 그 챕터 두 번째죠. 근로자 쟁의 행위는 구치사 사정에 비추어서 직장 폐쇄 자체 개시 자체는 정당한다 하더라도 어느 시점 이후에 근로자가 쟁의 행위 중단하고 진정으로 업무 복귀할 의사 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직장 폐쇄를 계속 유지하는 것, 요거 방어적 목적에서 벗어나서 공격적으로 변질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 여기서 이 상신 브레이크 사례에서는 언제 근로자가 쟁의행위 중단하고 진정한 업무 복귀할 의사가 표시되었는지, 그게 이제 문제되었던 것입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갑 주식회사가 노동조합의 쟁의행위가 불법 파업에 해당되는 이유로 조합원 전원에 대해서 직장 폐쇄 실시하자, 노동조합이 직장 폐쇄가 이루어진 다음 날부터 갑 회사에 여러 차례 근로복귀 의사 표명하는 서면을 보냈어요. 노조가. 그 다음에 을 등은 포함한 조합원 일부 근로제공 허약서까지 발송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지방노동위원회에 쟁의행위 철회 신고서까지 제출했어요. 이 정도만 하더라도 진정하게 복귀의사가 발현된 거 아닌가요? 여기에서 지방고용노동청이요, 갑회사에다가 자 직장 폐쇄 지속 여부에 대한 재검토 및 성실한 교섭을 촉구하는 서면을 발송했습니다. 지방노동위원회까지도 사용자한테 직장 폐쇄 철회해라, 성실하게 교섭해라, 이렇게 하는 서면을 발송했습니다. 자, 갑회사가 이날 서면을 확인했는데 그로부터 22일 후에 직장 폐쇄는 종료되었습니다.
자, 근로자들은요, 가폐사를 상대로 해서 직장 폐쇄 기간 동안 미지급 임금 지급을 구했는데요. 자, 가폐사가 지방고용노동청으로부터 직장 폐쇄 지속 여부에 대한 재검토 및 성실한 교섭 촉구한 서면 받은 시점. 자, 보시는 아까 요거잖아요. 요거 뭐 근로계약서 발송도 있고 근로복귀에서 표명하는 서면도 보냈지만 궁극적으로 지방고용노동청이 가폐사에게 직장 폐쇄 지속 여부에 대한 재검토 및 성실한 교섭 촉구하는 서면을 발송한 이 시점. 요 시점에는 적어도 노동조합이 쟁의행위 철회 신고서 제출한 사실, 그 다음에 의 등을 포함한 조합원들의 근로복귀 의사의 진정성을 확인하였다고 보이므로, 즉 판례는 이 시점에 의해서는, 즉 고용노동청까지 나서가지고 어떤 서면을 보낸 이 시점에는 근로복귀 의사의 진정성 확인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때부터는 직장 폐쇄는 정당성 상실된다. 따라서 그 이후에 22일간 직장 폐쇄 유지한 거, 요 기간은 잘못된 위협한 직장 폐쇄였고 이 기간 동안의 임금은 지급해야 된다라는 것이 판례 태도였던 것입니다. 22일간, 그로부터 22일간 직장 폐쇄 계속 유지한 것은 방어 수단으로서 상당성이 있다고 할 수 없기 때문에, 따라서 위협한 직장 폐쇄에 해당된다. 즉 임금 지급 의무 인정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런 취지의 이게 이제 판례다. 이게 이제 그 시험 요거하고 요게 이제 시험에 나온 것이죠. 이런 합쳐져 가지고 이제 시험에 출제됐던 것입니다. 근데 뭐 노무사 시험에는 요게 이제 시험에 나왔었어요. 하지만 내용은 법률은 똑같았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그 여기 보시는 거 마찬가지로, 자, 사용자 직접 폐쇄는 사용자와 근로자의 교섭태도 등등에 비추어서 했던 이야기고요. 근로자 쟁의 행위에 대한 방어 수단으로서 상당성이 인정되어야 된다는 것인데요. 한편 근로자 쟁의 행위 등 구체 사정에 비추어서 직장 폐쇄 개시 자체는 정당하다 할 수 있지만 어느 시점 이후에 쟁의 중단하고 진정 업무 복귀할 의사 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유지하는 것, 이것은 직장 폐쇄는 정당성 상실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종전에 나왔던 판례 법률을 그대로 원용했던 판례가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